제가 요즘 요양보호사로는 뜬금없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신 어떤 분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잘못 투자하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진 어때요? 흉물스럽죠? 근데 이 사진이 불과 몇 년 전에는 이랬던 건물입니다. 전혀 건물이 아니잖아. 앞에 사진은 좁고 흉물스럽고 두 번째 사진은 화려하잖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분은 그 크고 화려했던 그 건물이 반절이 싹 쪼개지면서 건물이 철거가 되면서 흉물스럽게 철거가 됐고, 왼쪽에 있는 건물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제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큰 건물 중에서 마주보고 오른쪽 이 부분은 깨끗이 두부모처럼 잘렸잖아요. 옛날에는 반을 잘라 철거해 라는 철거 명령을 받고, 아이고 왼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우리가 이 반을 자를 수는 없어요 했겠지만, 지금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이 2분의 1 반쪽 오른쪽 부분의 철거도 이렇게 장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한 대지권이 원래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공동 소유였겠죠. 한 사람의 소유였다가 두 사람의 공동 지분이 됐을 때, 뭐 부부나 형제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둘이서 공동 소유였는데 다른 사람이 반절의 지분을 경매 등으로 이제 취득을 해요. 그러면 생판 다른 사람하고 내가 이 땅을 소유했는데, 내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그 땅 위에 지상에 나하고는 관계없는 건물이 있어.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럴 때는 공동 소유한 그 땅을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 거예요. 지분 반절이니까 2분의 1을 잘라서 이쪽까지일까 이쪽까지일까 라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소유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나 지료 줘, 상가잖아. 매년 이 땅에 10%씩, 많으면 12%도 가능할걸요. 적게는 5%까지 그 지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료를 2년 동안 안 내면 철거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 처음부터 지상권이 없었어. 왜? 근저당권과 땅 주인, 이건 좀 복잡하니까 패스. 하여간 다르잖아.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지상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 땅 위에 건물 철거해. 하여간 철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땅을 소유하고 2년 동안 지료를 못 받았을 때, 판결 이후죠. 물론 판결을 받고 2년 동안 지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확인을 받으면 철거 명령을 할 수 있고 인도 명령도 할 수 있어요. 네가 내 땅 위에 건물 철거해야 돼 라고 했는데 철거하지 않으면 내가 대신 철거할게, 철거비 네가 내 라고 하고 대위 철거 신청이라는 걸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하니까 내가 한다 라고 하고 반절을 쫙 금을 거서 쫙 자르죠. 그런데 두 분은 커다란 한모에서 반모를 잘라도 사용이 가능하죠. 물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물은 커다란 하나에서 반을 자르면 사용 못해요. 왜? 모든 배관 시설이 같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똥배관도 같이 가고 수도도 같이 가고 하는데 모든 설비를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반절 자른 건물에 설비를 다시 하기는 참 쉽지 않죠. 또 반절 자른 거에 마무리 작업을 하려면 또 쉽지 않아요. 왜? 내 땅 위에, 즉 내가 반절을 잘랐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내
땅 그 경계선에서 마감 시설을 그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상대방도 또 추가로 잘라야지 마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돼요. 하여간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에이, 둘째 저거 문제가 많아. 둘째에게 건물을 준다면 팔아먹을 수도 있고, 첫째에게만 건물을 준다면 이제 땅과 건물 모두죠. 통틀어서 우리는 이제 말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둘째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둘이 골고루 나누어서 땅 지분 반절, 건물 지분 반절 줄 거야 라고 하든지, 땅은 둘이 나눠 갖고 건물은 큰애만 혼자서 가져라. 왜? 건물은 월세도 받아야 되고 관리가 힘들잖아 라고 했는데, 땅 지분 반만 가진 둘째가 어떤 이유로 재산을 탕진했어요. 그리고 그 반절 지분이 경매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반절 지분에 대해서 분할 청구를 하고 소유권이 이제 나눠졌으니까 땅값에 이 지료를 내라 라고 하는데, 땅값에 대해서 이제 상가 건물들은 상당하니까 이제 2년 동안 미처 못 줘. 그러면 철거 명령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흉물스러운 건물이 됩니다.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정말 부동산 투자는 알고 가도 무서운데 어설프게 한다거나 모르면서 가다 보면 참 무시무시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 부분에서는 정말 많은 사기꾼도 있고요.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노년에 좀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저 정도의 건물이면 내가 그냥 놀고 먹어도 될 것 같아. 노년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연금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하지만 그 잘못 투자한 부동산으로 인해서 쫄딱 망하거나 알거지가 되거나, 심지어는 그 투자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까지 홀라당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설명을 하지만 내게 또 기회가 주어지면 내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내 권리를 찾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그래도 상처를 줘야 내가 사는 경우가 부동산에는 있다란 말이죠. 때문에 꼭 저렇게 건물을 냉정하게 부셔야 됐나? 어차피 너도 사용 못할 것이면서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 내부의 사정들은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왜? 이 땅 위에 행사 못하는 권리의 건물이 있으면 대출도 받을 수 없지만, 이렇게 부시기라도 하면 이 땅 주인은 이 땅을 근저당으로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부동산 세계의 그 힘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